안녕하십니까. ITC 방송 토크 IT 질문은 GP 고성입니다. 오늘은 F5와 시만텍이 함께하는 위협관리 솔루션, 특히 SSL 암호화의 가시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주제로 F5 네트워크스의 김재용 부장님, 시만텍 코리아의 최재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네트워크 관련된 전문 기업도 굉장히 많고요. 또 보안 전문 기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두 회사가 같이 이렇게 나온 건지 굉장히 많은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오늘 이 두 조합으로 나온 것입니까, 오늘? 두 분이 뭐 친해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시만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DLP 쪽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기업을 선도해 오셨고, 네. 거기에 대한 또 충분한 또 뭐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또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시만텍이랑 좀 함께 하게 되면 어떤 그런 또 시만텍에 대한 뭐 시만텍의 도움이 아니라 네. 충분히 협업을 해서 네. 뭐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자, 사실 그것이 오늘의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네. 그래도 딱 간단하게 네. 결론을 간단하게 네네. 왜 두 회사가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하면 어떤 시너지가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짧고 진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네네네네. 결국 시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네. 자기들이 잘하는 분야에 네. 가장 잘하는 분야가 만났을 때 최고의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만텍은 보안 쪽에 네. 굉장히 높은 하이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F5는 네. 네트워크 쪽에서 굉장히 네네. 많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의 회사가 만났을 때 네.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자, 그럼 그 구체적인 시너지가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지는 우리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네. 먼저 지금 이제 SSL 암호화가 되면서 이제 이제 굉장히 좋아졌다. 이제 우리 이런 보안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SSL 암호화가 되면서 네. 이런 해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거를 또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죠. 네, 굉장히 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실제로 표준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지만 이런 그 SSL을 쓰게 되면 네. 어떤 블라인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현재 나와 있는 보안 솔루션이 탐지되지 않고 공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네. 근래에는 CNC 공격이라든지 다양한 공격들이 SSL을 이용하는 추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네.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안에 어떤 멜웨어가 있는지 이것도 인식을 못한다는 전혀 거죠. 못한다는 기존 장비들이. 얘기죠. 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어떻게 해결할까? 그 얘기를 하시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SSL도 뭔가 변화가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죠? 네, 기존에 저희가 2014년 10월 기준으로 SSL 버전 3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98%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거의 다 SSL 버전 3의 기준이고요. 네네. 현재는 지금 SSL 버전 3를 안 쓰고요. TLS 버전 1.1, 1.2, 현재 1.3까지 이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새롭게 표준화가 된 HTTP 2.0 기준에서는 TLS 1.2가 이제 표준 프로토콜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그런 SSL 버전 3에 대한 취약점도 많고 저걸 이용한 공격도 많기 때문에 네. 저에 대한 사용률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요. 아, 네. 새로운 또 SSL에 대한 기술들이 적용돼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확장되고 있는데 그게 PFS라는 부분입니다. PFS. 네. PFS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PFS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 웹서버 쪽에서 인증서 교환을 하고 할 때 네. 서로 인증서 키 교환이라고 하는데요. 키 교환을 할 때 한 번 교환하고 나면 그 공개 키는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OTP 개념하고 쉽게 OTP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서버랑 SSL 핸드쉐이크를 맺고 난 이후에 제가 키 교환이 일어나면 다시는 그 키를 가지고 기존에 암호화된 내부 키를 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PFS라는 부분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네. 보안적으로도 자기 사이트를 굉장히 최선의 보안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큽니다.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이 SSLLabs.com은 네.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랭크 안정성에 대한 이제 랭크를 매기는 곳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흔히 SSL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 세미나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지금 SSL 랩스라는
저 사이트를 통해서 네. 자기 사이트 실시간으로 자기 사이트에 대한 어떤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SSL 인증서가 얼마나 안전한가 그런 부분을 좀 평가해 주는 기관인데요. 네. 현재 저 실제로 A+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TFS라는 기술들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오케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해외하고 네. 국내는 이 PFS에 대한 네. 뭔가 도입 현황이랄까?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트렌드는 그 현대 그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뭐 해외 쪽 기업이 먼저 앞서가 나가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지금 거의 못지않게 네. 굉장히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기술들이 크게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네. 그냥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기술이고 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인데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래도 그것이 지금 다 적용한다면 네. 오늘 여기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적용됐다면 가치 다 확보됐다면 여기 안 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SSL에 대한 그 SSL이 네. 그 SSL 자체에 대한 취약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네.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SSL에 대한 취약점 부분이 아니고 네. 그만큼 SSL 취약점이 있고 네. SSL이 빨리 발전하고 있고 많은 솔루션들이 또는 공격들이 네. SSL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저희가 실제로 저희 제품 네네. 회사의 기업 내에 그걸 모니터링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다 구매해놨는데 모든 사용자가 SSL 트래픽으로 다 넘어가 버리게 되면 네네. 즉 제가 이미 기구매했던 보안 제품들은 아, 뭐 네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여기 보면 이 장표가 네. 이제 잘 안 돼 있다는 걸 말해주는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실제로 저희가 좀 전에 예를 들면 말씀드렸다시피 가시성을 네. SSL은 가시성 확보한 것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 많은 필드를 많이 만나시니까 부장 네. 느낌으로 네. 몇 프로는 좀 된 것 같다, 몇 프로는 안 된 것 같다.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거의 될것 안 됐다는 게 같습니다. 한 90%? 네. 오. 실제로 그 SSL 트래픽에 대해서는 탐지를 못하니까 그냥 바이패스 시키는 구조도 있고요. 네. 그러면 탐지를 못하니까 아예 차단시켜 버리는 구조도 있습니다. 아, 네. 좀 보안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런 보안 인프라가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탐지를 하든 바이패스 하든지 차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네네. 선택하고 있고요. 네. 그런 가시성이 지금 굉장히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솔루션들이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 기존 보안 장비에서 뭔가 이것을 탐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성능 문제입니다. 아. SSL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SSL 특성은 모든 그 SSL을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그런 작업들을 CPU 잡이라고 하는데요. 계산이 많이 일어나는 작업들이 그렇겠죠. 일어날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네. 암호화 복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암호화나 부하를 그대로 기존에 있던 보안 장비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걸 그대로 그 보안 처리까지 수행했을 때 그 보안 장비가 실제로 원래 할 수 있는 역할들 대부분을 그 SSL 암호화하는 데 써야 된다는 기준이죠. 네. 그러니까 수치로 얘기하면 거의 80%까지는 SSL 암호화하는 데 처리하고요. 아. 실제로 제가 20%만 가지고 제가 원래 해야 될 역할들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만큼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SSL도 지금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키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키 사이즈가 낮을수록 보안이 취약하다. 네네. 키 사이즈가 높을수록 보안이 강하다. 근데 키 사이즈가 한 단계 높아지면은 네.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받는 보안은 10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재 보안 장비들은 레디가 안 돼 있다라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80% 정도 성능이 확 저하된다면 네.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쉽지 그렇다면 않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 생각에 이것이 금방 뭐 기업체에서 이런 문제는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이런 문제는 뭐 현재처럼 보안 업체에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겠죠. 네네. 하고 있고, 근데 뭐 이미 기업 내에서는 이미 기투자되어 있는 뭐 그런 보안 제품들이 있을 거고요. 아,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수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새로 나오는 제품들도 저런 SSL 처리한 부분을 만약에 가져간다는 계획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자기의 본연의 해야 될 역할들을 하면서 네네. 부하 성능 저하 없이 처리하려면은 그런 기간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 기간 내에 아마 저희 장비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그 보안에 관련된 이제 어떤 그 보안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때 기업체들이 뭔가 어떤 사고가 터지면 그거에 대해서 막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뭔가 SSL 그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큰 사고가 난 적이 네.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잘 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비즈니스가. 그런 게 별로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기사에는. 어떻게. 뭐 실제로 그 APT라고 해가지고요. 뭐 지금 현재 막 문제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나 네네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공격들이 감시되고 있는 뭐 플랫 80 트래픽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네. 그 암호화된 트래픽을 타고 들어와서 내부 PC를 감염시키는 그런 네네. 사례라고 현재는 유출을 하고 있고요. 네.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뭐 맞다 안 맞다라고는 이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대안을 말씀하시려고 네, 나오신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네. 대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네. 네, 뭐 먼저 저희 제품 그 F5라는 그런 제품이 뭐 현재 SSL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가시성을 보장할 수 있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F5라는 제품은 처음에 태생부터 풀 프락시 시큐리티 모델로 처음에 이제 태생부터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풀 프락시 시큐리티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F5 장비가 봤을 때 사용자 단 그리고 서버 단을 구분 지어줄 수 있는 아예 별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풀 프락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모델을 통해서 SSL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SSL에 대한 트래픽 암호화를 보내면 저희 장비는 서버에 그걸 전달하기 전에 네. 그런 부분을 내부에서 복구화시켜서 아, 가시성을 확보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보안 장비에 줄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그 복구화시킨 것을 시마텍에 넘기는 거군요. 같이 네, 콜라보를 맞습니다. 한다면. 시마텍에 네. 넘겨주는 거고 기존에 사용자가 보내려고 하던 오리지널 트래픽은 그대로 암호화돼서 그러면 그 이제 암호화 복구화시키는 네. 그런 거에 대한 데디케이트된 장비가 있는 겁니까? 하드웨어적인 장비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제품은 모든 제품 라인에서 가능하고요. 네네. 그 제품마다 저희 제품은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하실 텐데 만약에 암복화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은 CPU 잡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 F5 장비는 괜찮냐라고 네.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F5 장비는 저런 풀 프로세스 아키텍처 모델뿐만 아니라 장비가 태생부터 하드웨어 처리를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CPU 처리가 아니라 SSL이라는 그런 CPU를 요구하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기반의 SSL 칩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칩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F5에 대한 CPU 부하나 그런 부분을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제품별로 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칩을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할 경우에는 좀 높은 급의 성능을 장비를 구매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여기서요 보면 이제 제품명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빅 IP가 있고 비프리온? 네, 뭐라고? 비프리온이라고 비프리온.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 F5 네.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보이는 V라는 내용이 보일 텐데요. 네네. 저 V라는 건 소프트웨어 기반입니다. 소프트웨어 가상화된 소프트웨어 저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빅 IP라는 모델은 어플라이언스 모델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박스로 나오는 어플라이언스 모델이고요. 네. 그 어플라이언스 모델로 성능이 좀 부족한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할 때는 저희는 비프리온이라는 모델로 아, 네네. 샤시형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비프리온을 쓰게 되면 블레이드를 여러 장 꼽아서 네네. 성능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기업들이 기존 어떤 그 보안 장비 SSL 암복화를 뭔가 성능 저하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장비가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네, 그럴 때 기존 장비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것을 추가시키면 된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때 뭐 이렇게 복잡한 어떤 이거를 도입할 때 복잡한 어떤 그 뭐 구성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겠네요? 네, 복잡하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시만텍하고 어떻게 이제 콜라보가 되는지. 네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는 F5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실제로 시만텍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보다는 내부에서 나가는 트래픽을 좀 탐지를 목적으로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내부 사용자가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나가려는 트래픽들을 기존의 HTTP가 아니고 암호화된 HTTPS 트래픽으로 다 접속을 하려고 할 거고요. 네네. 왜냐하면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슈 때문에 외부에 있는 다른 서비스들은 다 암호화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다 바꾸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럼 내부 사용자들은 당연히 점점점 SSL로 접속하는 사이트가 많아지고 그렇죠. 런 쪽으로 또 접속을 많이 할 거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또 탐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 보안 호울이 또 존재할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F5 같은 경우는 내부 사용자가 나가는 트래픽을 아. 복화시켜서 시만텍에 보내고 시만텍에서는 탐지를 하고 차단하는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그 요새 이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이 뭐 외부 해커에 의한 것보다 내부자가 훨씬 더 많다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F5만에 어떤 그래도 이런 것을 할 때 F5만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기술적인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F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경쟁사는 아니고요. 기존에 네.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구성할 때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나가는 트래픽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탭 장비나 안 그러면 그걸 미러를 보낼 수 있는 엘프 장비를 구성을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트래픽을 미러 받아서 프록시 장비로 자기가 이제 직접 받아야 되는 프록시 장비로 받습니다. 네네. 받고 거기서 암묵화 작업을 한 다음에 보안 장비 쪽으로 보내주는 이런 전형적인 인프라를 뭐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보안 장비도 늘어나잖아요. 확장성이 네네. 필요해서 늘어날 경우에는 또 별도의 또 L포가 들어가서 아. 그걸 부하 분산을 해주는 네네. 역할들이 필요가 돼서 그러니까 프록시들에 대한 부하 분산을 네, 맞습니다. 네. 예. 어쨌든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도 대용량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대용량 트래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을 F5 장비를 활용하시게 되면 별도의 탭 장비나 F 장비 필요 없이 네. F5 장비가 인라인에 구성이 돼서 가능하고요. 아. 그리고 F5 장비는 인라인에서 실제로 원하는 트래픽을 지능적으로 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80 트래픽 중에서도 특정 사이트만 제가 트래픽을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 특정 사이트만 따로 복화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전체를 보고 싶다고 하면 전체에 대한 트래픽을 다 복화시켜서 시마텍 네네. 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시마텍 쪽에서는 그 데이터를 보고 네. 정책을 반영하고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F5 같은 경우는 또 기존에 그 보안 장비 쪽으로 보내주던 미러 방식에서 지금은 이제 보안 장비랑 F5 장비 간에 상호 연동이 가능한 네. ICA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연동을 또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연동하는 방식, 네. 미러 방식과 아이캡 방식이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건지 좀 데모 같은 것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먼저 미러 방식. 네, 이 방식은 전형적인 트래픽을 보통 미러 방식이라면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암호화 트래픽을 복화를 먼저 합니다. 네. 저희가 인라인 구성된 상태로 복화를 한 다음에 그 트래픽을 시마텍 쪽으로 저희는 그냥 보내줍니다. 네. 어떻게 보내냐면 나가는 트래픽을 복화시키고 그대로 카피를 시켜서 카피된 데이터만 시마텍에 네네. 보내고요. 네. 원래 오리지널 사용자 데이터는 그대로 인터넷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용자 트래픽에 전혀 변화가 없고 아. 시마텍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시마텍에서 단순히 모니터링을 위한 겁니다. 네. 그 탐지를 목적으로 할 때는 방지가 아니라 뭐 차단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모니터링만. 보통 미러 방식이 보통 그 시마텍 DLP도 있지만 다른 장비들도 IDS처럼 받아서 탐지만 목적으로 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미러 방식으로 네네. 보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모는 이따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 아이캡 방식은 어떤 겁니까? ICAP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히 미러를 떠서 카피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복화된 데이터를 실제로 시만텍 쪽에 보내서 시만텍 쪽에 먼저 의사를 확인합니다. 아, 시만텍 쪽 오케이. 정책에 정책에 의해서 이 트래픽은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능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시간적인 맞습니다. 요소가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서로 쌍방 간의 통신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시만텍 쪽에서 이거는 나가면 안 되는 데이터니까 차단시킨다고 하게 되면 저는 그대로 그 데이터를 차단시키고요. 아, 네. 그러니까 미러 방식은 뭔가 나중에 사후에 어떤 로그 같은 거라든지 사후에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이거는 현재 뭔가 그런 것을 차단하고 어떤 예방하기 위한 맞습니다. 것이 있는 실시간으로 그걸 탐지를 하고 차단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지금은 현재 그러면 그 국내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미러 방식하고 그 아이캡 방식이랑 그는 이제 보안 솔루션마다 좀 틀리긴 할 텐데요. 성격이 좀 이렇게 시만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탐지뿐만 아니라 차단까지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경우에는 ICAP로 연동을 하고요. 네네. 다른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탐지만 되면 되기 때문에 미러 방식으로 보내주는 네. 그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최 부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데모 좀 보여줄까요? 먼저 미러 방식하고 아이캡 방식. 네네, 뭐 두 가지 다 그다음에- 한꺼번에 좀 네네,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네. 방금 F5의 김재용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장비가 연동되는 방식이 기존과 같다고 하면은 미러를 뭔가 받아주는 탭 장비가 따로 필요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데모 보여드리는 이 구성에서는 탭 장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5의 장비가 저희 쪽으로 미러 패킷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여드릴 것은 HTTP 프로토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다음이라고 하는 메일을 통해서 제가 메일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일 안에는 이제 저희가 탐지할 수 있는 몇 가지의 텍스트들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제가 첨부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판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내기를 시도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컨텐츠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보낸 저희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F5의 장비가 저희 쪽으로 보내줘서 네. 저희 DLP라고 하는 솔루션이 컨텐츠 분석을 통해서 네. 그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모니터링하는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책으로 넣어놓은 부분들이 이제 전화번호라든가 신용카드 번호라든가 계좌번호라든가 네네네. 이렇게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컨텐츠들을 저희가 분석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 하나만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안에는 이제 전화번호 내용들로 이제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서 아까 그 첨부 파일에 있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첨부 파일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네.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저희가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이제 다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이버나 구글과 달리 HTTP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보여드렸던 거고요. 네. HTTPS 즉 SSL로 통신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전송을 했을 때 그것들이 탐지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프로토콜이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HTTPS로 네네. 시작하는 것들을 네.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파일을 하나 다음 메일은 아직까지 HTTP를 쓰나요? 많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잠시만요. 하나만 더 제가 사이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네네. HTTPS로 많이 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지금 실제 데모 구성도 보시 제가 네. 참고 슬라이드에 넣어놨지만 데모 구성도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 사용자가 나가는 그 인터넷 회선 구간인데 F5 장비가 있고요. 네네. 그 장비에서 네. 80 트래픽은 그대로 네. 카피하고 전송하고요. 그리고 443 트래픽에 대해서 SSL 트래픽에 대해서는 복구화시켜서 보내고 그대로 사용자의 오리지널 그 서비스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구성을 해놨고요. 네네. 실제 환경이랑 크게 차이점이 없는 구성입니다. 실제로 고객사에 구성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관문단에서 F5 장비를 통해서 필요한 트래픽에 대해서만 선별하고 복구화 네네. 작업을 할 수 있는. 네. 아까 이제 김정부 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캡으로 네. 저희 F5의 장비와 DLP의 서버가 통신을 주고받는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가서는 안 되는, 유출돼서는 안 되는 어떤 파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들을 시만텍에서 그 정보를 분석을 하고 네. 이건 나가서는 안 됩니다라는 명령을 F5에게 주게 되는 거죠. 그럼 F5가 그 ICAP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달된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이 메시지는 차단하고 네. 대신에 그 차단된 메시지를 사용자도 알아야 될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그런 것들을 표시해 노티스를 주는 주고. 노티스 해줄 수 있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좀 그 순간이 짧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길면 좀 되게 짜증나 사실. 네. 아마 알러트는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IT 네. 변동을 하게 되면 네. 저희가 그 리스판스를 받아서 바로 사용자에 주기 때문에 네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뭐 0.1초도 안 걸렸거든요. 네, 사실 네, 바로 지금 리스판스가 컨텐츠가 전송이 될 때 네. 차단되었다는 메시지가 바로 네네.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게 네. 되는 거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모 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미러 구성하고 IT 구성을 두 개 동시에 혼재를 시켜놨습니다. 네네. 이런 구성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내용인데 네. 이 두 가지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하나의 장비에서 동시에 구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시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시던트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뭐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나가서는 안 되는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차단이 꼭 필요한 네.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개인정보에 포함된 이런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이 외부로 전송되었을 때 네. 이런 것들이 탐지되고 차단되는 것들을 네. 확인할 수가 있도록 되어져 네. 있습니다.
뭐 유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차단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라는 것은 너무 공감이 가는데 네. 이것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도 뭔가 이걸로 뭔가 방지를 할 수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방향성은 지금은 저희가 이제 보안 솔루션 네. 네, 일단 경계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시만텍 DLP라는 어떤 음. 보안적인 관점에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트래픽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 뿐이죠. 네네. 실제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도 똑같은 그렇죠. 방식으로 아.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DLP 장비가 저희랑 연동을 했지만 시만텍에는 APT를 대응할 수 있는 ATP라고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장비가 하는 주 역할들이 외부에서 내부로 그렇죠. 들어오는 컨텐츠 그렇죠. 안에 악성 코드와 같은 것들이 네네.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네. 만약에 F5와 같은 장비가 HTTPS 통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디크립션해서 주지 못한다면 네. 저희는 그냥 그 트래픽을 흘려보내고 말 거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외부 외부 내부 다 네, 맞습니다. 네, 내부, 맞습니다. 네. 양방향으로 다. 네,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뭐 굉장히 좋은데 이것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 또 이게 또 오버헤드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서비스 네, 부하가 맞습니다. 부하가 부하에 네, 대한 것은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하시는지 물론 그 모니터링하는 장비들도 트래픽 양이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확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확장이 필요했을 때 기존에 단순히 한두 대 확장이 아니라 여러 네. 대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상황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모니터링 장비에 대한 확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밸런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네. F5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4L7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요구사항에 굉장히 빠르게 부합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DLP 장비의 모니터링 장비가 IP 연동이 된 상태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럴 때도 저희는 그걸 탐지를 하고 아. 그냥 트래픽을 바이패스 시키는 구조로 네네. 그런 부분까지도 다 보장을 시켜줘야지만 네. 원래 F5 ADC 쪽에서도 그죠? 네, 맞습니다. 원래 그런 거 네. 있으니까 네. 그 강점을 최대한 또 살리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DLP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시마텍이 DLP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그다음 요즘 이제 세상도 뭐 클라우드 뭐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데 네, DLP도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됐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최근에 네, 네. 어떻게 좀 진화가 됐는지 그걸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에 있는 것들은 DLP 태생부터 네. 저희가 이제 강점으로 다른 회사는 이제 구별되는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탐지 기술들이거든요. 네네. DLP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가시성, 지금도 네네. 가시성에 대한 네,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사용자, 그 내부단에 있는 사용자들이 뭔가 컨텐츠를 외부로 전송할 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탐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시만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뭐 키워드, 단어 혹은 뭐 주민번호와 같이 어떤 정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네. 탐지하는 건 다들 잘합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시만텍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들은 EDM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정형화된 네. 우리의 뭐 고객의 정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주민번호, 주소, 뭐 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구조화되어서 뭔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이러한 구조화된 데이터, 그게 뭐 DB에 들어가 있건 아니면 뭐 엑셀 파일로 되어 있건 네. 이런 파일들 중에 일부가 전송이 될 때 이것들을 정확하게 탐지해내는 것. 결국은 오탐이 없는 제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DB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나갔을 때만 저희가 탐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연말정산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연말정산 기간이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을 하다가 주민번호 같은 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외부로. 그러면 그 수많은 앨럿들이 뜰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결국은 어떤 직원의 가족들에 대한 정보인 거고 네. 만약에 우리가 DLP에다가 고객 정보를 담아놨다라고 하면 이것이 구별되어서 이러한 네. 정보들은 심각도가 낮게 아, 네. 고객의 정보는 심각도가 아, 높게 네. 표시해 줄 수가 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IDM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서에 대한 인덱싱 부분입니다. 결국은 네. 저희가 그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키워드로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혹은 DB 형태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문서 중에 일부가 외부로 전송이 된다면 아무도 이렇게 문서 하나를 통째로 외부로 내보내서 걸리는 일들은 사실 흔치 않거든요. 네. 문서의 일부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렇겠죠. 빠져나가려고 네네.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탐지해내는 기술들이 IDM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중요한 문서를 일단 시만텍의 IDM에서 맞습니다. 전체를 다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일부분이 하면 뭐 여기 뭐 파싱도 나왔지만 네. 패턴을 그렇죠. 이제 인식한다는 거죠. 네, 인덱싱 해놓은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그걸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네, 그죠? 저희가 메모리에 가지고 네. 있다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아, 굉장히 메모리. 빠른 오케이, 시간에 오케이. 네. 결국 이제 또 탐지 기술들 중에 중요한 부분이 파일들이 굉장히 많은 저희가 350여 가지 정도의 파일 타입을 인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사용되는 파일들이 저희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오피스 파일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파일들이 보내는 걸 은닉하기 위해서 네네. 감추기 위해서 문서를 암호화를 한다거나 네. 혹은 찝으로 암호화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파일들도 안의 내용까지는 저희가 까보지 못하지만 네. 그런 타입들은 저희가 인지를 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은닉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용자들이 한두 건을 전송해봤더니 아무 일도 없더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관리자분들이 너무나 많은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한 건이나 두 건들은 예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 사용자가 이것을 눈치채고 날마다 한두 개씩 네네. 전송을 한다면 다 전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네네. 이 사용자가 하루에 한 개씩 보냈더라도 네네네. 한 달이면 30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네네네. 위험한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네, 이런 상관관계 분석들을 통해서 더 좋은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이게 내부 외부란 개념이 네. 이제 클라우드가 도입되면서 네.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 뭐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서 과연 이 클라우드가 그러면 저 클라우드 내부로 봐야 되는지 외부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좀 처리하십니까? 그게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냐, 퍼블릭 클라우드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만텍도 클라우드에 굉장히 앞서 나간, 결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좀 다른 부분들이 해외는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네.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에 굉장히 차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클라우드라고 하면 사실은 그 뭐 데이터를 그냥 올려놓는 곳이라고만 인지를 네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만텍도 그런 부분, 클라우드를 보완하기 위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박스라고 하는, 박스닷컴이라고 하는 네네네. 사이트가 그런 파일들을 업로드 해놓고 공유해 놓을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이런 박스닷컴의 뭔가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에 뭔가 자료를 넣어놓게 되면 시만텍의 DLP가 그곳을 점검을 합니다. 아. 그래서 박스닷컴에 있는 파일들 중에 만약에 외부로 나가서는, 기업의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파일들이 있다면 네. 그 파일에다가 태깅을 걸어 놓습니다. 네. 이 파일은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파일입니다. 네네. 그러면 사용자들이 그 파일들을 공유해 주려고 할 때 아, 네. 태깅되어 있는 파일들은 공유를 하지 못하도록 네네. 하거나 찾아주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잠깐 정리하고 우리 Q&A 시간 돌아야죠. 네, 네. 네, 자, 여기 뭐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그 F5 장비가 SSL에 대한 가시성을 설명드린 내용과 집 분석이 그 가시화를 제공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네네. 충분히 높은 성능으로 제공이 가능하고 오늘은 그 DLP 솔루션이 됐지만 오늘은 DLP 솔루션 시만텍과 F5가 이런 식의 이런 형태의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면 네. 이런 SSL 기반의 데이터를 유출하는데 방지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모델로 구성을 하시는 걸 권장한다는 게 네.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 말을 쓰신 거는 그만큼 이것이 이제 쉽게 네, 맞습니다.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쉽게 도입 네. 가능하고 쉽게 구성이 가능해야 된다는 네네네.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시만텍이랑 저희가 같이 이제 이런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고 가시화된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그렇게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뭐 정보 유출 탐지 또는 차단이 가능한 네네. 거고요. 그리고 뭐 보안 제품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시만텍에 대한 확장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가용성 보장 페이로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RK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린 대로 연동을 통해서 네. 실시간으로 네네. 그냥 단순히 탐지가 아니라 제어 가능한 부분이 있고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기존 아키텍처랑 저희 F5 아키텍처랑 시만텍이랑 같이 비교해봤을 때 정말 낮은 TCO로 빠른 ROI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사실 모든 기업이 다 자기네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외부 유출되는 것은 다 막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이 더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하신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제일 적용되면 제일 좋을 만한 인더스트리랄까? 네. 분야 국내에서 그건 네. 어디를 보십니까? 어떤 시장을 보세요 지금? 지금은 특정 분야가 있을 수가 없겠죠. 네네. 거의 모든 분야에서는 내부 데이터를
그렇지만 감시를 그래도 하고 특히 뭔가 제조라든지 뭔가 정말 그 지적 자산이 정말 중요한 데들은 중요한 정말 이게 데가 있죠.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먼저 우선순위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자기 회사의 자산 유출이 반출되는 걸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회사가 연구소 되고요. 같은 데라든지. 연구소, 제조가 우선순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엔터프라이즈도 분명히 그 엔터프라이즈 기준에서는 자기 자산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자산이 아닐 수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분야에서나 다 필요한 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이거 청와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청와대 딱 들어갈 레퍼런스 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잖아요. 되게 쓰임새도 편하실 것 같아. 네. 청와대도 씁니다. 네. 좋은데. 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Q&A 시간 하도록 하죠. 네. 네네. 네. 두 분 이제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하신 분들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 보시는 분들 참조로 제가 넣어놨던 내용인데요. 네네. 향후에 이런 솔루션을 분명히 도입하려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럴 때 네. 어떤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고려하셔야 되는 게 제가 필수적으로 이런 기능들은 제공하는 제품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제가 넣어뒀고요. 네네. 세미나 끝나고 참조하셔가지고 네. 향후에 고려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태프는 지금 오늘 두 분 게스트분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지만 나중에 더 궁금하신 점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봉주님, SSL을 프록시한다는 것 자체가 취약점을 이용한다는 건데 서티피킷 피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프락시해서 서비스 가능한가요? SSL 프록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저희가 실제로 제가 구성할 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포워드 프록시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만드는 저 내부 인증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CA라는 인증서를 만들고요. 네. 그 CA를 내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PC에 신뢰된 인증 사이트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제 사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저희 서버 다운 프로세싱에서 일어나서 데이터를 중간에서 공유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절대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부 사용자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상태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정우님, PSF를 사용할 경우에 웹 접속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또한 암복화 과정에서 시간 지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네, PFS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PFS를 저희 서버 쪽에서 내가 PFS를 사용하겠다라고 사이퍼 스위트 리스트를 줍니다. 그 사이퍼 스위트의 리스트가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먹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위에 PFS에 대한 사이퍼 슈트를 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호환이 되지 않는 현재 일부 브라우저에서는 PFS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네. 그런 브라우저에서는 또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위 또 다른 대안으로 또 다른 사이퍼 스위트를 또 같이 공유합니다. 네. 웹서버 쪽에서 제공할 때 이러이러한 사이퍼 스위트를 웹서버 쪽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는 어떤 걸 선택할 거야라고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네. PFS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조준범님, 기존 보안 장비와 호환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시 구매를 함께 해야 하나요? 네,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구매했던 보안 장비들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활용을 하시려면은 이런 기존 장비에 SSL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F5 같은 장비에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시게 되면 기존 장비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네. 자, 류호천님, 최근 암호화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복화를 통한 분석에 걸린 시간 및 오탐률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탐 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복활의 오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는 SSL 된 데이터를 그대로 복화시켜서 이제 보안 솔루션에 줄 뿐이죠. 거기에 대한 오탐이 발생하지 않고요. 네네. 네. 자, 김창희님, 제품 이름이 F5가 아니라 회사 이름 F5죠? 네, F5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제품이 F5 아니고요. 제품은 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빅 IP라는 제품이고요. 네네. 저희는 F5는 회사입니다. F5는 저희 미국의 본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ADC 시장에 지금 9년 연속 마켓시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기존 물론 보안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지만 처음엔 출발을 ADC로 출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점점 보안 쪽 시장을 계속 확장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회사 이름이 F5인 이유는? 네.
F5에 있는 이유가 제가 알고 있는 이유는 후지타라는 그 토네이도 허리케인인가요? 네네네. 허리케인의 강도가 후지타라는 수치로 표시되는데요. 네. 제일 강한 강도가 F5 등급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회사 이름 F5라고 저는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임도훈님, 탑엔더 장비에서도 SSL 암복화를 지원하는데 타 장비에 비해서 F5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요? 물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기존의 SSL 복화 장비, 암복화 장비가 있는데요. 저희 F5 장비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가 인라인에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라인 구성이 지원 그 프록시 형태로 제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PFS라는 그런 서비스가 계속 확장이 될 거예요. 지금은 PFS만 나와 있지만 곧 다른 서비스가 또 나올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려면은 그 장비에서 그 사이퍼 슈트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기존의 프록시 미러 형태로 받았던 장비일 경우에는 새로운 암호화 기술이 나왔을 때는 그런 기술들을 수용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F5는 프록시 형태로 그런 암호화 기술 발전에 대해서 빨리 따라가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뭐 제공할 수 있는 암호화 스위트도 다 제공하고 있고 네. 지금 사이퍼들도 다 저희가 제일 빠르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멜리아까지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고요. 카멜리아 사이퍼 슈트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네. 최명감님,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모델과 아까 소프트웨어 모델을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거는 고객의 요구사항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는 당연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IDC 쪽에다 구성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 모델은 현재 저 소프트웨어 모델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데가 분명히 아마존일 거예요. 네. 아마존에서 그런 소프트웨어 모델을 써서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를 만드시는데 그런 형태의 구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 고객의 니즈 때문에 발생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병철님, 아까 미러 방식과 아이캡 방식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두 개의 미러와 아이캡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제가 마지막에 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F5 같은 경우는 둘 다 동시에 가능합니다. 네. 네. 김종님, 하나의 IP에 여러 도메인을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프록시 형태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특정 미러로 트래픽을 뺄 경우에는 특정 포트, 특정 IP로 뭐 뺄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는 트래픽을 보는 것 중에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도 트래픽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 트래픽만 따로 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프록시로 들어가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이 있기 때문에 프록시로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문혜선님, 기존 트래픽 운영 속도보다 DLP 및 프록시 적용 시의 속도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데 속도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늘어나는 속도를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네네, 있거든요. 그렇죠. 속도와 관련해서. 네네. 결국은 이제 그 해당 사이트의 트래픽에 대한 정확한 사이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사이징에 맞게 장비들이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속도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0.1ms, 0.2ms 저희가 이제 레이턴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확한 사이징만 있다고 하면 네. 충분히 속도 차이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네. 박치규님, 예전에 카톡 메시지 암호화에 종단간 암호화 E2E, PFS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정부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감청에 안전한가요? 네, PFS를 지금 다른 해외 쪽에 현재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PFS를 먼저 수용한 이유가 정치적인 영향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카톡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김소열님, 클라우드 환경의 데이터 센터와 일반 공용 인터넷망과의 사이에 암호화 트래픽이 없는 구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F5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지요? 아마 이 트윗 네. 저희는 보안을 SSL은 가시성을 보장을 보여주기 위한 솔루션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제가 네네.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네. 네. 자, 그다음에 박한지님,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규 IPS를 도입하고 SSL 트래픽에 대한 적용을 하면 부하가 증가하여 현재는 디세이블 된 상태입니다. F5에서 장비에서는 하드웨어 기반 처리로 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부하는 줄일 수 있지만 SSL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속도 제한도 없나요? 있다면 얼마 되나요? 사용자 지금 데모 때 제가 보여드렸겠지만 지금도 똑같은 암호화 수준으로 다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뭐 실제 데모 때 느끼셨겠지만 사용자는 느끼지 못하는 지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알지 못하는 속도일 겁니다. 네. 김선진님, 인라이너 설치할 경우에 장비 장애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네,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바이패스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장비를 인라인을 구성할 때 저희 그 제품이 제공하는 자체 이중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중화 기능을 이용해서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고객 쪽에서 생각하시기를 정말 크리티컬한 망이고 모니터링 장비가 왜 인라인에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는 바이패스 스위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런 구성도 가능합니다. 네. 네. 박주기님, ICAP 웹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이메일과 온라인 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지 등 암호화 및 복구할 대상 선택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트래픽을 HTTP, ICAP 프로토콜이 경량 HTTP 프로토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량 HTTP 프로토콜일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헤더 정보를 볼 수 있고요. 네. 황성호님, diffie 헬만 암호화 방식의 경우 미러 방식으로 풀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네, 저게 지금 DH 방식, 지금 현재는 RSA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F5가 자꾸 PFS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PFS가 좀 DHEDH 방식으로 지금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5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임도훈님, 시만텍에서 미러 트래픽을 받고 탐지를 하게 되면 운영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엔 이때에는 이제 모니터링만 하고 실제 차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심각도를 조정을 해서 심각도가 높은 것들을 먼저 조치를 취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최병감님, 미러 방식과 ICAP 방식의 하드웨어 구성과 소프트웨어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요? 그러면 가격의 차이도 있는지요? 시만텍 쪽인가요? F5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똑같이 그냥 둘 다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겠죠. 네. 김철님, F5에서 탐지된 보안 위협 트래픽에 대해서 시만텍 솔루션에서 모니터링하고 차단할 수 있는 건지요? 그렇다면 URL 차단 후 정상이 되었을 때 자동 릴리즈가 되는지요? 세션이 끊기기 때문에 자동 릴리즈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차단된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거고요. 사용자가 F5 키와 같이 리프레시를 해야만 다음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김한철님, DLP에서 정의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전화번호를 중간에 블랭크 넣어서 보내면 그냥 통과가 되는지, 주민번호도 대시사유를 블랭크해서 보내면 그런 것도 다 검출이 되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정규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화번호 중간에 블랭크도 저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네. 주민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어떤 솔루션 도입으로 실시간 스캠을 감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준범님, 시마텍 DLP에서 주민번호와 제품 바코드를 구분할 수 있나요? 숫자 13자리. 네, 물론이죠. 저희는 주민번호를 구분할 때 그 체크 디짓이라고 하는 끝자리를 저희가 계산식에 의해서 자바로 검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탐지를 하게 됩니다. 13자리 숫자라고 무조건 탐지하는 게 아닌 거죠. 그 DLP에서 석일제임은 이미지에 포함된 정보도 구분해 잡아낼 수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성능의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잡아내는 것들은 저희 이제 다음 버전에 네. 그런 포맷들을 잡아내는 이러한 탐지 기술이 포함되어서 나오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 말 들어보니까 네. 내부 악의를 가진 사용자가 그냥 걸리니까 그렇죠. 그거를 사진 뭐 찍어서. 포토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보낼 수도 있겠구나. 네. 어. OCR이라고 하는 기술들은 오래전에 네, 나왔지만 적용하기에는 이제 너무 성능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네네. 김지호님, 실제 업무상의 정상적인 파일이라면 ICAP으로 인해 전송 중단이 안 돼야 할 텐데요. 이러한 포지티브 폴스를 낮추는 기능이나 방안이 있는지 오탐에 관련된 것 같아요. 네, 오탐이 아니고요. 네. 저희 프로세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시만텍 쪽에서 정상이라고 그 판단이 서게 되면 저희 쪽에서 ICAP 정상 리플라이를 줍니다. 그러면 그 리플라이를 리스판스를 받고
그대로 사용자가 원래 보내려고 하는 쪽으로 그대로 보내줍니다. 네. 절대로 오타임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한관주님, L4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스위치를 제거해야 하는가요? L4를 함께 사용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L4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인라인 구성을 했을 때는 뭐 변화하는 SSL 트렌드를 저희가 빨리 수용할 수가 있지만 단순히 미러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존 L4를 이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L4 쪽에서 저희 쪽으로 미러를 해주고 저희가 보컬을 하는 그런 구성도 가능합니다. 굳이 기존 인프라를 없앨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민경님, 보안 강화를 위해서 멀티 레이어 정책이 네트워크 트래픽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보안책은 있습니까? 약간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님. 김현철님, F5 장비는 인라인 구성만 지원하는지요? DLP 연동 부분 말고요. 또 이때 장애 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장비 장애로 중요 거래 트래픽의 세션이 끊어졌을 때.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나가고 들어오는 트래픽을 보기 위해서 인라인 구성으로 지금 저희는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실제 F5 장비를 가지고 ADC 구성할 때는 인라인 원함 구성 어떤 구성인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자체적인 HA를 통해서 장애를 극복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둘 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러 대 다수의 장비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도훈님, Q&A 압축이나 은닉 등을 위해서 파일 확장명을 바꾼다든지 또는 해당 파일에 대해서 암호를 넣어서 보내게 될 경우는 승인 절차 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파일 확장명을 바꾸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저희는 true 타입 파일을 인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파일에 암호를 넣어서 보내게 되면 저희가 암호화된 파일이라고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탐지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승인, 만약에 그런 파일들을 꼭 외부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승인 절차라고 프로세스를 저희가 같이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김규준님, 자료나 발표서를 보면 다른 회사들의 제품들도 다 장점만 얘기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얘기할 것 같은데요. 왜 시만텍 DLP를 선택해야 하는지 짧고 강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장 이제 쉽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레퍼런스죠. 결국은 세계 1위, 결국은 가장 많은 뭐 포춘 100대 기업의 거의 대부분이 시만텍의 DL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결국은 가장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도입했겠죠. 네. 자, 김한철님, 풀 프록시 방식이라면 상대편 SSL 웹서버는 F5의 프록시 주소를 출발지로 인식하나요? 그렇다면 방화벽 정책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출발지 사용자 IP를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황선우님, 솔루션에 스몰 패킷이 많은 경우 성능 측정 결과 같은 게 있나요? 아니죠. 스몰 패킷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처리하는 양이 더 많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성능 수치는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확한 데이터는 아마 따로 한번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여러분 설문 좀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읽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들 반영하겠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추첨하고 또 해가지고 좋은 경품도 많이 드릴 겁니다. 김창희님, 사내 문서들이 DRM으로 암호화된 경우가 많은데 복화까지 한다면 성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 이제 DRM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저희가 복화한 다음에 다시 풀어봐야 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게 클라이언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서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고려한 사이징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경원님께서는 지금 DRM과 DLP의 선택 방식을 두고 고민이 많은데요. 기존의 DRM을 적용 중이라면 시만텍 DLP를 적용해서 상호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DRM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DRM 되어 있는 파일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면 연동하지 않을 거고요. DRM 되어 있는 파일이라도 외부로 나가는 것에 염려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복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연계해서 상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네. 허진호님, APT 장비 구매를 위한 POC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SSL 관련 장비도 없고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쪽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지금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SSL로 넘어가는 전환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표준도 지금
SSL TLS 1.2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드리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도희님, F5에 시큐리티 웹 게이트웨이 같은 웹 보안 기능이 있는지 없다면 향후 마일스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F5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저희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기능이 있습니다. 별도의 제품 라인으로 나와 있고요. 웹 게이트웨이 기능은 필요하시면 제가 기능 소개자를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김지호님, 핀테크 시장이 확대되면 제품 솔루션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핀테크 관련해서는 어떤 전망을 가지시는지요? 내부에서 분명히 SSL 트래픽이 분명히 어떤 모든 트래픽은 SSL로 전환될 거고요. 핀테크는 기반 자체가 다 SSL로 암호화된 트래픽만을 아마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내부 사용자가 정보를 감청하는 거 아니면은 저는 꼭 필요한 솔루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황성호님, 내부로는 중간에 복화를 푼 다음에 보내는데 암호화된 패킷을 아웃 패스로 뽑아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러 받아서 기존에도 기존 방식처럼 미러를 받아서 암호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술로는 RSA 키를 사용했던 경우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풀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자, 송기련님 그 자료는요. 나중에 일주일 뒤에 여기 저희 토크IT 사이트에 올라갈 거고 또 이 두 분 이메일 제가 댓글창에 써드렸으니까 게스트 분한테 이메일로 자료 요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창희님, 시만텍 DRP의 가격 경쟁에도 좋은지요? 네, 개인적으로 저에게 메일 주시면 최적의 조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질문 잘 한번 5분 좀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저는 이름 한번 같이. 김도훈님. 김도훈님, 네. 네. 또 김현철님, 김도훈, 김현철, 김한철님 김한철, 두 분이고요. 네. 네. 이도인님, 이도희님, 네. 이도희님요? 인. 이도희님, 네네. 자, 이렇게 김도훈, 김현철, 김한철, 이도희님, 그죠? 네. 네 분,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CGV에 갖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실 다른 질문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못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마 2월달 되면 저희 토크IT 이제 앱이 나올 거예요. 물론 베타 버전이지만 앱에서 이렇게 생방송 보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오늘 같은 이런 소통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앱에서 게시판이지 않습니까? 게시판인데 결국 앱이란 건 알림이 오니까 평소에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방송 중이 아니라 방송 끝난 후에도 뭔가 싱크 방식으로 채팅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니까 하여튼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좀 할까요? 네. 지금 많은 부분에서 아마 SSL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 그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늦지 않게 이런 부분들 좀 준비를 하시고 정보를 또 수집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제가 요 준비를 하면서 같이 연동을 해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F5가 가진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다른 여타의 장비들 없이 단독 장비만으로도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강점으로 여겨졌거든요. 시만텍과 같이 협업했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독감 유행하는 거니까 몸 잘 관리하시고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